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뜨거운 분위기는 조금 뒤로 하고, 네. 이번에는 진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이거 끝났지 뭐. 오늘은 저희는 역할이 없습니다. 이재용 회계사. 예. 이재용 회계사. 이재용 회계사가 나오십니다.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경배하라. 이재용 회계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아니 원래 유종현 네. 회사님 2주에 한 번 나오시기로 했는데 요즘 바쁘시다고 좀 네, 텀을 좀 늘려라. 텀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요즘 너무 저희가- 바빠요. 근데 솔직히 어.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 뭐 꽤 재밌게 얘기를 하긴 해. 그러나 우리 뭐 책소리도 못해. 오늘 책소리도. 이 정도야 진짜? 나는 3주마다 한 번씩으로 하겠다. 그러면 네 회계사님. 그렇기도 하고 네. 뭐 어디 가는 데마다 뭐 이재용 회계사님 때문에 언더스탠딩 봅니다. 뭐부터 시작해서 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잘 모셔야 네. 됩니다. 지금 함부로 발언을 조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그냥 나와주시면 감사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밤중에 방송하는 거 처음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맞아요. 목이 살짝 잠기지만 그래도 한번 또 오늘 집도 멋인데. 네, 감사합니다. 집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느 업종입니까? 네, 오늘은 이제 항공사, 어. 저가항공사 LCC라고 불리는 로우 코스트 캐리어라고 불리는 LCC. 많이 안 좋지, 한동안 많이 안 좋지 않았습니까? 뭐 거의 다 죽어갔죠. 죽어가다가 코로나 때 그쵸. 손님 없어서. 그렇죠. 근데 이미 다 살아나지 않았어요? 다 살아났어요, 벌써? 다들 지금 뭐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 저도 이제 별로 이렇게 관심 있는 업종은 아니었는데 저도 여행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좀 상태가 진짜 어떤지 살아난 보자. 건지 한번 보자. 네, 라는 네. 거고요. 뭐 예. 두 분은 뭐 탈 일이 비행기 좀 타세요? 저는 네. 요즘 타는데 항상 저 위험항공사만 탑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다들 이제 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고 지금 예. 이제 굉장히 좋다고는 하는데 딱 보기에도 제가 이제 살짝 봤더니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또 안 좋기도 해요. 예, 그래서 뭐 이 회사들이 도대체 이제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했었는데요. 네. 최근에 좀 뉴스가 좀 크게 나는 게 뭐냐면 예. 이제 LCC가 드디어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이제 추월했다. 지금 이제 원래 국내에서는 당연히 이제 LCC를 많이 탔는데 예. 국제에서는 그래도 대한항공, 아시아나라고 했는데 일단 봐도 딱 안 대표님도 이제 국적기 안 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LCC 비중이 이제 50%를 넘었어요. 양사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LCC 시대가 왔다. 약간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50%가 넘었어요? 이야. 네, 한번 보세요. 이거 보시죠. 이거 한번 장표 보면서 얘기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가지고 보시면 대한항공이 한 30%, 아시아나항공이 20% 조금 안 되고 네. 두 개 합치면 이제 한 50이 조금 안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허. 나머지 다 합치면 이제 50%가 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요 정도가 이제 메이저 이제 LC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항공이 아시아나랑 꽤 많이 붙었네요. 그쵸.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일본을 많이 가다 보니까 네. 일본 동남아를 이제 2024년에 엄청 많이 갔거든요. 예, 데이터 이따 예. 보여드리겠지만 예. 그런 수혜를 입었고 차라리 이제 펭김에 이제 숫자를 보면서 숫자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네. 지금 보면 이제 결국 중요한 건 비행기 대수입니다. 네. 비행기 대수가 대한항공 157대 이제 22년이니까 23년에는 이거보다 한 몇 대씩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 참고로 이제 어려운 시기에도 비행기가 막 드라마틱하게 줄이질 못해요. 항공사는 이제 보통 10년, 20년 장기 임차를 하기 때문에 네. 뭐 갑자기 코로나 터졌다 따라서 비행기 다 팔고 이러면은 뭐 할 수가 없고 받아주지도 않고 2020년에 누가 비행기 사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줄이지는 못하지만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점점점 이제 페이드아웃 하다가 이제 23년에 늘어난 상황인데 아까 보신 것처럼 아시아나항공이랑 제주항공이랑 붙었다고 하는데 제주항공이 아시아나보다 절반 이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걸 네. 보면 네. 제주항공은 풀로 있는 걸 돌리는 거고 네. 아시아나 대한항공은 풀로 못 돌린다는 뜻이네요. 점유율 차이가 크게 많이 안 난다는 그렇게 뜻은. 볼 수도 있는데 예. 이제 위에 있는 두 회사를 FSC라고 해요. 풀 서비스 캐리어라고 하는데 예. FSC는 장거리를 많이 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명수라고 해도 객단가가 달라요. 여기는 뭐 3, 40만 원, 저기는 한 200만 원 막 이러니까 매출로는 좀 큰 차이가 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요. 예. 자, 요거를 보면서 이제 좀 흐름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2019년 코로나 이전이잖아요. 2019년 코로나 이전, 이제 코로나 3년, 그다음 2023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쭉 보십시오. 쭉 보시면 다 좋습니다. 일단 23년은 다 좋은데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뭐냐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코로나 때 기분이 좋았어요. 코로나 때 그렇죠. 흑자네. 코로나 때도 흑자네. 많이 흑자였어요. 그때 그걸로 했잖아요. 화물기. 뜯어내고 네. 막 이렇게 좌석 뜯어내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20년에도 뭐 살짝 주춤하긴 했지만 21, 22년에 사실은 행복했어요. 근데 23년에는 조금 덜 행복해졌어요. 오히려 좀 덜 행복해졌다. 그러네. 네. 그 이유 뒤에서 장표로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항공이나 티웨이, 에어부산, 진에어 같은 회사들은 다 적자가 뭐 예를 들어서 제주항공 같은 3천억 연에 3천억 적자를 보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영업이익률 한 10%까지 올라왔습니다. 오, 그래도 많이 살아났네. 네.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2019년에 보면 코로나 이전에도 매출액은 잘 나왔었는데 예. 영업이익은 다 적자였어요. LCC들은 네. LCC가 좀 이렇게 돈 벌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경쟁이 너무 심해요. 우리나라에 이제 사실 가격 경쟁. 작은 땅덩어리에 그렇지. LCC가 한 9개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싸우고 또 그 안에서 또 이제 뭐라 그러지? 뭐 그 2019년 18년 생각해 보면 막 뭐 일본 불매 막 홍콩 막 시위 막 이러니까 외부적인 변수가 생기면 또 그것 때문에 또 못 나가고 약간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제 생각보다는 돈 벌기가 어려운데 2023에는 매우 행복했다. 약간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같은 돈을 굉장히 잘 벌었단 말이죠. 예. 왜 잘 벌었냐 생각해 보면 이제 그 다음 장표 보시면 여기서 이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데 대한항공이나 이제 진에어가 그 안에 이제 계열사로 있잖아요. 예. 진에어가 예. 생각해 보면 대한항공은 21년, 22년 엄청 안 좋을 때 뭐에서 벌었냐면 여기 보시면 화물 노선이 여객 노선보다 매출액이 훨씬 컸어요. 그랬네요. 그렇지만 LCC는 화물을 가기 좀 어려워요. 왜요? 그거 왜? 하면 안 됩니까? 왜? 그것도 또 뜯어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나? 다 뜯어내도 어. 일단은 제일 큰 거는 일단 영업이 안 되고 왜냐하면 이제 그 노선 자체가 예. FSC는 다 이제 전 세계에 내 영업망이 깔려 있는데 예. LCC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화물을 위한 영업망 관계들이 좀 이제 화주나 이 사람들이랑 이제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예. 애초에 화물 사업 안 하다가 안녕하세요 저 진해연데 저 비행기 좀 남는데 좀 실어 가면 안 돼요 이러기 좀 어렵고 그렇지. 원래 거래 관계가 있으면 네. 그냥 더 날르면 되는데 네. 좀 우리 좀 여유 시간 좀 더 보낼게요 하면 되는데. 그렇죠. 여유가 또 없기도 하고 또 화물을 날리려면 또 이제 좀 큰 비행기 멀리 실어 보낼 비행기가 더 중요한데 이제 여기는 이제 LCC들은 주로 작은 비행기 있거든요. 멀리 못 가는 애들. 약간 이런 차이 때문에 이제 사실 LCC랑 화물이랑 되게 벌어졌고 그리고 되게 극단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요거 보시면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몇 가지 장표를 보여드릴 건데 예. 비행기는 결국 이거예요. 공급 수송. 이게 뭐냐면 자리 우리가 전체 자리를 이제 몇 개 캐파가 있느냐가 위에가 위에고요. 수송은 실제로 얼마나 실어 날라냐가 이제 수송이에요. 예. 네. 그게 한 73%에서 84%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동률은 70% 이상 가져가는데 여기서 이제 항공사를 볼 때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럼 몇 대의 비행기 자리가 있고 가동률은 얼마 있는데 그리고 키로당 얼마인데 그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여기 지금 대한항공 화물 사업에 대한 IR 자료인데 지금 요게 일드라고 하는 게 결국 키로당 얼마인데 그게 21년에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야, 저건 운임이 올라야 오르는 거네요, 저건. 네. 그러니까 21년, 22년에는 거의 2배 이상 올랐다가 23년에 약간 이제 다시 내려갔네요. 정상화되는 중이에요. 세상에. 요게 왜 일어났냐 생각해 보면 이제 코로나 기간에는 이제 화물을 날라야 되는데 네. 보통 비행기 화물을 보통 어디다 실으냐면 이제 벨리카고라고 해서 그 우리 캐리어 실는 데다 있잖아요. 자리가 남아요. 자리가 남으면 이제 연락하는 거. 나 지금 뭐 어디 샌프란시스코 가는데 자리 좀 남아. 그러면 이제 그 거래처에 연락해서 핸드폰이나 이런 이게 작고 비싼 애들 이런 거 이제 실어 날르는데 코로나 기간에는 이제
그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안 뜨니까 남는 것도 남는 거 공급이 그러니까 화물 공급자가 없어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 막 인터넷 그때 뭐 인터넷 상거래 엄청 많이 했잖아요. 코로나 기간에. 사람들 막 아마존에서 막 물건 주문하는데 지금 당장 핸드폰 보내야 되는데 근데 비행기가 안 뜨네. 그러면 이제 대한항공에 전화해야죠. 야, 너는 화물 비행기 있지? 거기다 좀 실어줘. 근데 공급이 없으니까 가격이 2배로 뻥튀기가 됐다가 지금은 이제 좀 약간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FSC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이 영업이익 20% 됐다가 최근에 한 10% 된 거는 뭐 그냥 정상화된 과정. 그렇다.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네, 일단 그 정도 배경만 가지고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예. 또 얘기할 만한 이슈가 이제 FSC가 두 개가 이제 합병을 하잖아요. 예.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합병하니까 이게 시어머니들이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시어머니들이 주로 유럽, 미국, 일본 이렇게 있는데 네. 주로 이제 가장 큰 시어머니가 유럽인데 합병을 반대를 하죠. 왜? 그렇죠, 그렇죠. 왜 이제 니네 뭐야 독점 경쟁 독점하면은 가격 망가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그 대형 항공사가 자기 걸 이제 띄워줍니다. 유럽 항공 예를 들어서 뭐 파리, 로마 이 4개 도시 좀 잘라서 팔아야 되고요. 예. 화물 이제 아시아나의 화물 사업부 팔아야 되고 약간 이런 상황 정도만 네, 이런 네. 상황이라는 것만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LCC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충 상황 그렇다. 네, 일단은 좀 그 주가 뭐 보시고 한번 의견 나눠보시죠. 예. 항공사 주가 네,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게 한번 제가 좀 한번 글씨가 작은데 어. 여기가 대한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 부산인데요. 예. 이제 한번 느낌을 한번 보시죠. 어떠세요? 다 여전히 그냥 그러네요.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저게 네. 이제 최근 한 5년간 주가 5년, 같은데. 5년으로 잘랐어요, 제가. 최근 코로나 5년이죠. 이전부터 코로나 지금까지. 이후에 한번 오르긴 올랐는데 그 이후로 또 그냥 그러네. 그렇기도 그렇고 코로나 때 고생한 게 주가에 별로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쵸? 아닌가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났으면 그게 확 회복이 된 거써야 이론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별로. 우리 23년에 막 급반등하는 거 봤잖아. 적자 3천억이었다가 예, 지금 예. 흑자 1,700억인데. 예. 그게 이제 사실 제주항공이 제일 드라마틱하게 변했는데 왜 주가는 별로죠? 안 변하죠. 예. 실적 좋던데? 대한항공은 이유가 있어요. 대한항공 그때 이제 화물 때문에 올라갔다가 예. 이제 그 화물 운임이 정상화되고 있으니까 내려가는 거는 설명이 되는데. 예, 저거는 실적이랑 주가가 비슷한 것 네, 같아요. 실적이랑 주가랑 비슷한데 제주항공은 도대체 왜냐면 23년에 실적이 거의 최대치였는데 예. 왜 자꾸 내려가지? 그러네. 근데 20년, 네. 21년에도 네. 글쎄요, 저게 코로나 영향으로 떨어진 게 저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3천억씩 적자 나는 회사가 네. 아니 그리고 한참 LCC가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그냥 그래서 다 그런가? 죽는다고 막 그랬었어요. 그거 실적이 주가랑 잘 안 붙죠. 다른 데도 그렇죠. 그렇고. 일단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이제 그 미래. 예. 여기 힘들지만 요거만 버티면 더 좋은 미래가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덜 내려가고 이제 좋을 때는 그게 다 아니야? 기적의 선반영. 어떻게 내려가면 어차피 다시 올라갈 거야. 올라가면 다시 어차피 떨어질 거야. 역시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될지 몰라. 예. 묘하게 예. 표현한다. 그렇죠. 예. 기적의 선반영. 네. 그게 다 아니야? 야, 그리고 이렇게 길게 보니까 좀 재미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항공주가 생각보다 재밌는 게 이 안에 변동성이 꽤 큽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보면 여기 10,000원이거든요. 10,000원이었다가 한 35,000원까지 올라가요. 그럼 한 세 3배. 배네. 사실은 짧은 시간에 3배 반이 가요. 예. 제주항공도 사실 이 플럭테이션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10,000원에서 25,000원까지 갑니다. 오. 그러니까 나름 그 안에서 이제 변동성은 꽤 재밌어요. 예. 근데 길게 보면은 왠지 우하향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러네요. 심지어 이때가 최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예. 아직 실적이 반영 안 되고 네. 내일부터 급등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시청이 언제 예, 발표됐는데? 이미 났어요. 이미 발표된 좀 됐어. 지금 4월이에요. 지금 됐어. 5월입니다. 이제 그래. 이미 났고 너무 이제 지금 사람들이 몰라 관심이 없어서 실제 좋았는지 몰랐어. 그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그런 거 같아요. 아니야? 네. 아, 한국 안 좋겠지 이런 거 아니야? 그러게 막 3천억씩 적자나던 회사가 네. 1,698억 원 네. 흑자가 났으면 그러니까요. 작년에 네. 그리고 올해는 더 좋을 거 아닙니까? 올해도 지금 1분기 좀 좋다고 막 기사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작년보다 올해가 나쁠 이유가 없는데. 네. 기적의 선반이. 기존에서 아니 좋겠다. 뭐 정말 떨어질 때도 많이 안 떨어졌으니까. 네. 기적의 선반영이다. 근데 뭐 모르겠다. 실제로 이제 그 선반영이 왜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게 오늘 논의의 핵심일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이 회사들은 미래가 없는 거냐, 예. 계속 이렇게 우하향만 하는 거냐. 궁금합니다. 네, 그게 오늘의 어떤 핵심 주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일단은 하나하나 좀 제주항공이 일단 거의 이제 주인공인데 네. 거기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제주항공. 할게요. 제주항공 보시면 LCC 중에 큰 데죠. LCC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제주항공이에요. 제주항공이 시총 기준, 시가총액 기준은 9천억, TUA 6천억, 에어부산 3천억. 예. 9635를 일단 기억하시고요. 예. 일단 딱 기억하시고 9천억인 상태에서 손익 예. 보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예. 일단 손익 보시면 이제 저는 항상 무슨 이제 저는 주식쟁이는 아니지만 이제 손익이랑 주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냐면 시총이랑 이제 영업이익을 비교를 하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9천억이란 말이죠. 예. 그런 상태에서 최근 이제 영업이익이 한 1,700억이었어요. 그러면 대충 7호 35 하면 5배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1,700억인데 시가총액이 9천억이라는 건 되게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싸다는 게 아니라 예. 되게 저평가돼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5배면 그렇지. 보통 5배. 이제 우리가 뭐 보통 약간 금융회사들이나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큰 변동성 없이 약간 우하향할 것 같은 회사가 보통 5배 정도 네,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한 10배를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10개 쏘쏘 그냥 유지면 10배, 좀 내려갈 것 같으면 5배, 올라갈 것 같으면 20배, 30배인 건데 예, 예. 지금 이것만 봐서는 일단은 시총 대비 영업이익 5배? 그러면은 내려갈 길만 남았나 보네. 약간 이제 관점을 보고 이제 뒤를 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은 변동성이 엄청 심하다. 물론 코로나라는 거의 뭐 엄청난 재해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2021년에는 매출 원가율이 183%, 예. 이제 그 다음엔 109%, 그 다음 80%. 엄청난 이제 변동성을 가지고 가고, 그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항공사라는 건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 시트를 팔면 이제 비행기를 팔면 좌석을 팔면 80% 원가, 이제 10% 판관비, 10% 영업이. 일단 그걸 일단 머릿속에 넣으시는 게 제일 이제 편합니다. 80% 원가다. 네. 80% 원가. 80% 원가, 10% 이제 판관비? 판관비, 10% 영업이. 아, 그렇게. 네,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게 만약에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서 가동률이 확 떨어지면 예. 원가율이 지금처럼 100% 넘을 수도 있다. 아, 그럼 적자 나는 거고. 손님 3명이라도 비행기 떠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요. 되게 위험한 사업이고 망하기 딱 좋은 사업이고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좀 이게 안정적인 비즈니스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요? 그거는 원가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원가 한번 보시면 업사이드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업사이드. 그쵸. 말씀하시면 10% 네. 이렇게 이익률이 10% 이상 나기가 그러니까. 쉬울까? 그런 생각이 근데 드는데. 그만큼 계산이 서는 비즈니스이기도 해요. 우리 항공 원가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매출액 대비 이제 지금 매출 원가를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건데 예. 매출 원가 생각해 보면 사람 그리고 어떤 이 상각비라는 건 항공을 사야 되니까 예. 상각비 들어가고 유류비, 정비비, 공항비 뭐 기타 이런 것들 들어가는데 예. 생각해 보면 유류비가 대충 매출액 대비 30% 정도 나옵니다. 네. 전년도 대비 떨어졌다는 거는 뭔가 티켓을 비싸게 팔았다거나 옛날보다 그 비행기 안에 사람이 더 많이 탔다거나 가동률이 높아져서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갔을 거고요. 노무비나 뭐 이런 거 해서 그냥 80% 정도 나오는데 요 구조는 뭐 대한항공이라고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한항공도 대충 유류비 30%, 물론 노무비 좀 더 들어간 것 같지만 사실 이 안에 구성 항목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뭐 대충 공항이나 뭐 이런 거 뭐 정비하는데 뭐 한 10%, 정비 10%, 공항 10%, 유류 30%, 뭐 노무비 뭐 15%, 상각비 뭐 10%, 이 대충 요 정도는 비스무리합니다. 대동소이하네요. 근데 왜 제가 괜찮은 비즈니스라고 하냐면 예.
이 정도면 뭔가 계산이 서는데? 예? 왜냐면 원가가 좀 명확하다 보니까 이게 그 판매 가격 맞추는 게 예. 생각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유류비 나오니까 유류비가 예를 들어서 30원 들어? 그러면 뭐 티켓 가격 100원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원가 플러스 그로스업해서 나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딱 이게 계산이 딱딱 떨어져. 대충. 예, 대충 사업이. 그게다 예. 비행기 티켓은 예. 가격이 변동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다 고객들도 다 알잖아요. 뭐 유류비 비싸면 비싼 거네. 그럼 수요가 많으면 비싼 거 이게 다 아니까 약간 이제 원가 대비 플러스 알파해서 한 10% 15% 남기면 되겠거냐고 계산 때리면 예.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항공 데이터에서 이제 뽑아왔는데 지금 이제 최근 11년도 항공 여객 인원수 추인데 네.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국제선 여객 수예요. 네. 얘가 잘 늘어납니다. 국제선 여객수 다 해외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 파란색이 국내선은 사실 한계가 있죠. 우리가 뭐 어디 뭐 예. 지금보다 제주도를 얼마나 더 자주 가겠어. 예. 그러니까 이 국내선은 그냥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이제 국제선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3년 동안 싹 없었다가 예. 23년에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그게 지금 이제 합쳐서 1억 명이지만 국제선은 6,800만 명, 코로나 전에는 9천만 명. 국제선이 네. 아직도 좀 더 성장할 만하네요. 아직은 여기까지 가야죠. 일단 전고점까진 가야지. 예. 예, 전고점까지 가려면은 해외 여행객이. 예, 그러니까 그러면 한 20% 정도는 더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제주항공의 매출액이 끝이냐? 그건 아니겠다. 왜 아직은 우리가 이제 끝까지 이제 과거의 어떤 전고점을 뚫어야 되는데 예. 끝까지 안 갔다. 근데 생각해 보면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게 2019년이 우리나라 이제 국제선 인구수 최대였거든요. 요때는 그때보다 한 25% 빠져요. 20% 빠지는데 예. 매출액은 19년보다 23년에 한 25% 매출액 큽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인구수는 19년에 나간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제주항공의 매출액은 19년보다 23년의 매출액이 한 25% 큽니다. 예.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비싼 걸로 나갔다. 그렇죠. 요금 인상. 요금 비싼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이 10% 나왔다는 거는 무엇이다? 바로 19년은 적자였음에도 348억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23년에 흑자가 됐다는 건 그때보다 우리가 요금을 좀 비싸게 주고 있구나. 그러네.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올라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예. 과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어차피 좁은 땅덩어리에 LCC 많아. 즉 LCC가 많다는 거는 공급자들끼리 경쟁해서 가격을 낮출 건데 예. 그게 2018년 19년의 그림이었고 그래서 LCC들이 다 적자였는데 예. 지금 23년에는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수요를 비행기들이 대응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경제는 수요와 공급 아닙니까? 예. 공급이 제한되는데 수요가 갑자기 막 터졌어. 그럼 가격 올리지. 가격 올라가죠. 예. 그러면 제주항공이 2024, 25는 어떻게 될 거다? 사람들 이제 LCC들이 지금 다 돈을 벌었어요. 예. 뭘 하겠어요? 비행기 주문해야지 전화해가지고 예. 보잉한테 빨리 전화해야지 에어버스랑 전화 빨리 달라고 해야지 빨리 달라고 하면 비행기가 빨리 늘어나겠죠. 예. 그럼 사람들도 같이 여행을 가긴 가겠지만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늘어나면 프라이스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 때 비행기들이 줄어들었어요, 숫자가? 줄었죠. 왜냐하면 돈 없으니까 이제 파느라고. 뭐 팔기도 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서 그냥 없애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뭐 적자 보면서 처분을 했죠. 물론 많이 줄이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줄이긴 줄였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여객 수가 갑자기 이제 갑자기 없다가 확 늘어나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다. 2019년 매출은 1조 4천이 안 되는데 네. 예. 최근 매출, 작년 매출은 1조 7천이라면 네. 똑같은 비행기라면 요금을 대략 한 20% 더 받으면 저게 나오는데 네. 요금을 20%쯤 더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20%라는 게 뭐 올리면 올릴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다면 비행기 대수는 그냥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비행기 대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안 팔았죠. 크게 줄지 않아요. 심지어 뭐 여객 많이 인원수도 줄지는 거의 않아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요금만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요금을 어떻게 올릴 수 있었을까? 지난번 경쟁 상황 대비 네. 비행기 공급이 줄었어. 네. 라고 하면 요금을 올릴 수 있었겠으나 그렇죠. 비행기 대수는 비슷하고 수요가 늘어서 요금이 올랐다. 비행기 그런 거잖아요. 줄긴 줄었어요. 비행기 대수 줄었어요.
줄기는 네. 줄었는데 네. 대체로는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총 수요는 2019년보다는 적은 거죠. 왜냐면 이제 여객 인원수가 20% 줄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수요도 별로 2019년만큼도 아니고. 아니고. 그럼 비행기가 20% 줄었냐? 네.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건 네. 또 비슷하게 하다 하더라도 네. 경쟁 상황이 지금이 더 타이트하지는 않은데 음. 요금을 올릴 수 있다는 건 뭘까요?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보시면 우리가 속고 있는 거야? 아, 그건 아닙니다. 이건 난 뭐. 괜찮아. 어차피 비행기 탈 일 없으니까. 네. 어쩐지 비싸더라. 네. 아니, 항공사 IR 자료를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ASK, RPK. 예. 요거는 이제 상식이에요. 예.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ASK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캐파, 즉 비행기가 예를 들어서 뭔가 100석의 비행기가 100km를 가면 ASK는 100 곱하기 100해서 1만 ASK예요. 예. 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그 중에 80명의 승객이 타서 100km를 이동했으면 8,000 RPK가 돼요. 예. 그래서 결국은 ASK는 이제 공급, RPK는 매출액, 레비뉴예요. 레비뉴. 예. 그러니까 매출액. 결국은 항상 볼 때 이제 항공사들은 연한 색깔이 ASK고 이제 진한 색깔이 RPK거든요. 예. 네. 요 갭이 벌어지냐 좁혀지냐를 보면 이제 그 회사가 잘 되냐 안 되냐. 좁혀지면 가동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가동률이 높아지고 매출이 잘 나오는 거고 그렇죠. 체력 대비 매출이 잘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2019년 제가 글씨 아마 뭐 모바일로 보시는 분 글씨가 거의 안 보실 테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예. 2019년 4월에 지금 ASK가 570만이었어요. 예. 물론 이 단위 수는 이게 100만이라서 더 클 텐데 어쨌든 그 다음에 RPK는 480만 갭 차이가 한 90만 정도 나요. 예. 이제 90만 정도 났는데 예. 2023년에 보시면 이제 ASK가 520만, RPK가 450만 해서 한 70만 정도로 70만보다 밑으로 갭 차이가 줄어듭니다. 즉 예. 가동률이 올라갔고 ASK는 기본적으로 570만에서 520만으로 줄었어요. 한 10% 정도 줄었어요. 즉 공급 줄었는데 이제 수요는 거의 그 2019년 대비 95%까지 회복을 했어요. 했다. 그런 거예요. 네. 아. 즉 그래서 결국 가동률이 좁으니까 가동률이 높아지니까 이제 항공사 입장에서 약간 가격을 올릴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게 왜냐면 이제 뭘 어떻게 실제로 가격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제 수요와 공급 곡선에 따라 조금씩 올려보는 거예요. 왜? 경쟁사도 다 올리니까. 왜? 우린 자리 없으니까. 자리 없으면 조금 올려야지. 자리가 남으면 내려야 되는데 결국 매출 국대화를 해서 아마 뭐 이렇게 전산으로 그게 반영이 됐겠죠. 자리가 야, 근데 저 보니까 네. 위에는 국제선이고 위에는 국내선이고 밑에는 국제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위에는 그 ASK와 RPK가 네. 붙어 있고 네. 밑에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네. 그 말은 네. 해외 또 음. 항공사랑 경쟁하니까 가격을 많이 못 올린다는 뜻이네요. 해외요? 국제선의 경우는 해외를 많이 올렸어요. 해외를 생각보다. 많이 올렸습니다. 네. 근데 또 그래. 애매하게 그래요. 격차는 위에가 좁아 보이고 밑에가 넓어 국내는 보여서. 원래 가동률이 90%가 넘어야 돼요. 아 원래 안 그러면 죽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남는 너무 게 싸게 없어서. 파니까 남는 게 경쟁이 없으니까? 너무 심하니까. 그리고 약간 그 또 여기서 또 느껴지는 게 국내는 예. 이제 2019년에 대충 원래 한 게 분기당 한 60만 정도 가면 되는데 이제 21년, 22년에 약간 오버슈팅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기를 못 가니까 예. 국내를 엄청 간 거야. 그렇겠죠. 그러다 이제 국내는 약간 정상화가 됐고, 그래서 이제 국내는 대충 그래 우리 코로나 이전에 역시 95% RPK가 왔고, 예. 글로벌 국제도 이제 95% 정도 RPK 왔는데 이제 이 간격이 점점 촘촘해지니까 가격을 조금 올릴 만한 여유가 조금씩 생겼다. 아하. 알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보면 결국은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선을 많이 이제 예전 수준으로 돌리면서 뭐 우리만 돌린 게 아니라 남들도 같이 돌렸을 테니까 같이 올리면서 했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느껴지는 바가 이제 제주항공이 이러고 나서 이제 비행기 주문 많이 했어요. 지금 50대를 주문했거든요. 순차적으로 넘어올 거예요. 아 비행기들이. 비행기 그러니까 아파트 값하고 비슷하구나. 네. 한동안 공급이 네. 안 되면 가격이 올랐다가 가격이 올랐다가 네. 공급이 다시 또 많이 공급도 돼. 늘어나고 분양이 네.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가격이 또 떨어지고. 그러다 이제 미분양 나고 뭐.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게 뭐 무슨 자동차 주문하듯이 바로바로 오는 게 아니 비행기지 않습니까? 신차가 만드는데 걸리니까.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어차피 이제 그 뭐야 이 주식하는 사람들은 야 뭐 제조한 거 50대 주문했다며 뭐 티웨이 뭐 한 30대 주문했다며 그러면 그거 뭐 한 23년 4, 5년부터 차근차근 들어오면은 ASK 자꾸 늘어날 거고 그러면 여기 갭 차이 자꾸 벌어지면은 프라이스 낮출 거고 요게 바로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러면 또 다시 이익은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약간 이제 뭔가 이렇게 엑셀로 막 이렇게 분석하면 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재밌어요. 재밌다는 게 네. 그래 각이 나오네. 예상이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약간?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LCC가 그럼 더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문을 좀 안 하면 안 돼요? 아무래도 주문 너무 많이 했어. 그게 이제 한 회사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렇지, 이게 그렇지. 한 회사면 그래서 사실은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랑 합병하는 게 이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되게 안 좋은 게 그 플레이들을 이제 어떻게 서로 경쟁하면서 이제 자꾸 ASK 높이고 해야지 이제 가격을 낮출 수 있는데 예. 두 회사가 한 회사가 되면 이제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사지 뭐. 그럼 어차피 항공 수요 터지고 우리는 가격 올리면 뭐 되지. 가격 올리면 되지. 뭐 갈로만 가고 뭐 빨로만 말고. 그렇지. 그럼 우리 영업이익률 20% 찍고. 그래서 우리가 LCC를 응원해야 되는 거죠. LCC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좀 이게 대형 항공사를 좀 견제할 수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동남아나 일본, 중국은 예. LCC 타고 가면 되는데 예. 이제 이 미국이나 미주, 유럽 유럽 가려면은 선택권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그래도 이제 요즘에 티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가겠다고 예. 큰 비행기들 좀 주문해 놨거든요. 그게 이제 뭐 제한이 없나 봐요. 가고 싶으면 가도 되나 봐요. 그쵸. 이제 국가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약간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게 그 협의된 수준에 따라서 약간 이게 슬롯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로마에 갈 수 있는 슬롯이 뭐 한 5개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먼저 손 드는 거죠. 저희 갈게요. 약간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간 거죠. 새로 취향을 할 수 있는 근데 거고. 그러려면 이제 항공사들이 밸류에이션을 엄청 해야 돼요. 이게 내가 저기를 먼저 갔을 때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데 이게 가동률이 50%면 매출액이 얼마고 70%는 가동률 얼마니까 사람들이 과연 로마를 얼마나 갈까? 얼마나 가끔 빨리 추정해봐. 예. 그러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먼저 깃발 딱 꽂았는데 야. 가동률이 잘 나와. 그럼 매출 터지는 거지.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네. 어디서 네. 동부권에 어느 나라 취향하고 난 다음에 뭐 꽃보다 어디서 네. 가서 그냥 할아버지들 모르고 거기 가서 쫙 네. 한번 뿌려주면 그러니까 크로아티아 뭐 이런 데 대박 터지는 거구나 그냥. 그러니까 방송사가 역할이 크죠. 만약에 내가 혹시 내가 미리 꽂아놨는데 와. 이제 요즘에 뜨는 데가 몽골이거든요. 네. 울란바토르가 요즘 이제 수익성이 되게 좋다고 해요. 아. 왜냐면 거리가 가까운데 객단가는 또 이제 국내선보다는 조금 높고. 근데 또 사람들이 요즘 좀 힐링한다고 약간 이게 지평선 본다고 또 약간 몽골 약간 투어 요즘에 또 TV 틀면 또 예능이 또 해외 그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가려고 하는데 그걸 내가 만약 선점을 딱 켜놓는다. 울란바토르를 내가 찍어놓는다. 그러면 이제 터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LCC 입장에서 이제 계속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비행기를 일단 확보를 해놔야 되고 예. 노선을 일단 내가 해가 뚫어야 되고 또 약간 또 국토부한테도 또 잘 보여야 돼요. 또 이것도 약간 그 권리를 약간 이제 입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돈을 입찰한다기보다는 내가 거기를 잘할 수 있는 이유 이런 거를 이제 막 그래서 설득을 우리는 안전하고요. 우리는 여력이 있고요. 우리는 뭐 이렇게 서비스도 좋고요. 고객 만족도 최상이고요. 우린 시간도 잘 지킵니다를 이제 하면은 국토부에서 우리 그거 오케이 하는 국가도 있고 아니면 그냥 깃발 꽂고 가는 국가도 있고 사실은 저도 항공 전문가는 아니지만 약간 이제 그걸 이제 미래를 예견하고 가야 돼요. 야, 그거 어렵겠구나. 네. 굉장히 전문 영역이네.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못 맞추면 꽝. 이제 아까 보시는 거 적자 막 우두둑 떨어지는 거고 맞추면 그래도 영업이익률 한 20% 이제 나오는 거고 약간 이런 과정이 필요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LCC가 그러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성장하려면 LCC는 그럼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근데 LCC는 약간 이제 그런 뭐 태생적 한계가 있긴 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LCC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LCC들은 기종을 한 개만 팝니다. 왜요? 그게 효율적이어서? 비행기 네, 왜냐면은 아이폰 같이 하네 아이폰. 네, 그쵸. 하나만 파? 기종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737도 하고 뭐 787도 하고 뭐 에어버스도 하고 하면은
정비도 정비 복잡하고. 시스템을 이제 다 갖춰놔야 돼.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그 하우스가 있어야지 그 들일 수가 있는데 예. 여기서 내가 만약에 737 하다가 뭐 보잉으로 뭐 에어버스로 넘어간다 하면은 새로 또 그 정비 하우스를 지어야 돼. 그것도 돈이에요. 그럼 저비용항공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잉도 하고 뭐 에어버스도 하려면은 그건 FSC가 하고 이제 하나만 뚫어야 돼. 근데 대부분의 이제 저가항공사들이 이제 대략 한 6시간 이내의 항속거리를 가진 작은 비행기 주로 P737을 써요. 보잉 747을 쓰니까 예. 그래서 유럽 가고 싶어도 이제 못 가요.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네, 6시간 가는 걸로 유럽을 어떻게 중간에 이제 메뚜기 뛰어야 되니까. 애매하네. 예, 예. 몽골이 그게 약간 마지노선이. 네, 몽골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뭐 해가 8시간짜리 하면은 그래 뭐 인도네시아까지는 어떻게 가겠는데. 네. 그러니까 못 가니까 그러려면 이제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TA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단거리 위주로 하다가 예. 최근에는 이제 큰 거를 좀 큰 맘 먹고 좀 주문했다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러려면 이제 어떤 멀리 가려고. 그쵸 기업의 운명을 걸고 저는 네. 근데 크면 크게 LCC가 아니지 않나요? LCC. 꼭 LCC여야 되는 건 그래 아니지만. 그런 걸 이제 하이브리드 HSC라고 하네요. 약간 그런 데들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장거리 뛰면 마진이 좀 남으니까 네. 그걸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잘 계산해 보면 이렇게 맞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해요. 그런데 네. 저는 앞으로는 여행객이 네. 훨씬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왜요? 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인구 구조인데 말이죠. 네. 네. 뭐 좀. 네. 잘 들어보겠습니다. 회계사 시험 볼 때는 인구에 대해서는 공부 안 하죠. 안 하죠.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슬 지금부터가 네. 예. 우리나라 고령화가 이제 폭탄이 터지는 때입니다. 네. 근데 1958년 개띠들부터 계속 이제 은퇴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요즘 뭐 주말에 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저 뭐 이런 때 저 사당역이나 양재역 가면 전국으로 아주 산에 가려고 하는 그런 은퇴는 하셨는데 아주 에너지는 뻗치는 분들이 수백만 명이에요. 네. 아주 장난 아닙니다, 거기가.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점점 나이 들면서 시간은 늘어나고 하면서 어디 가겠습니까? 네. 예. 해외로 간다. 해외로 간다. 지금까지는 정말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금씩 시간 아껴가면서 예. 아주 일부가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거의 국민 스포츠가 된다. 네. 그런데 그들이 그럼 유럽이나 미국이나 남미 같이 먼 거리를 탈 수 있느냐? 못 타요. 네. 힘들어서. 힘들어. 그리고 나이가 들면 다 거기가 거기 같아. 남미를 가나 캐나다를 가나 뭐 그냥 동남아 가면 되는 거야 그냥. 예. 그러다 보니 고령화로 인해서 여행 레저 수요는 늘어나는데 멀리는 안 간다면 어딜 가겠습니까? 다 그냥 LCC가 커버하는 그 커버리지 안에 그쪽으로 몰리게 된다. 그래서 저는 LCC들 중에 이번에 그 비행기를 많이 늘린 회사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네. 거기가 그 먹을 회사가, 것이다. 좋은 선택이다. 지금 뭐 코로나 거의 회복하고 또 다시 2019년 수준까지 오면 더 이상 여행 안 갈 거라고 우리는 판단하는데요. 네. 경기도 오산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사이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이고요. 네. 제가 두 가지 포인트 정도 이제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반론. 뭐 정말 좋은 것까지는 아니고 네, 제가 봤을 때 뭐 그럴 수도 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두 가지 포인트 말씀드려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한번 보시면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장표에서 아래표를 설명 안 드렸는데 1인당 실질 국민소득 저는 이제 소득에 비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건 맞아요. 네. 여행은 네. 소득이 왜냐면 완전 비례하죠. 이거 자체가 이제 이 큰 이벤트 수백만 원이 든 큰 이벤트잖아요. 해외를 나가는 게. 그럼요. 예, 물론 이제 또 많이 버는 분이 그거 뭐 해봐야 뭐 얼마나 든다고 제주도 가는 거나 그거나 똑같다라고 하시지만 네. 돈이 들어요. 근데 지금 2019년에 보면 국제 여객이 9천만 명이었습니다. 물론 예. 이 안에는 외국인도 들어있겠지만 외국인 절반이라고 쳐도 사실상 전 국민이 한 번은 해외를 나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다음부터 가려면 이제 2번씩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려면 이제 실질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데 실질 소득 증가율이 2019년 0%, 2022년 마이너스 5%, 23년 1.8%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단에는 4% 5% 정도 성장을 했는데 네. 이제 약간 이제 저성장 국면이 이제 자리 잡았으면 제가 기러기 네. 아빠로서 주말에 사당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전부 다 사당에 와 있어. 그러니까 전부 다 관광버스 결국 타고 평균 그냥 소득도 올라가야 되고 강원도로 갑니다. 이게 소득의 양극화도 줄어들어야 네. 결국은 많은 사람 중산층이 늘어나야 결국은 이제 비행기 타고 해외를 나갈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그런 어떤 이제 내부 경제적인 영향이 일단 클 것이다. 근데 지금 저성장 국면이 자리 잡은 상태에서 그러면 그리고 요즘에는 뭐 이렇게 뭐 결혼도 많이 안 하는데 일단 신혼여행 안 갈 것이고 물론 이제 혼자서라 친구들이랑도 갈 수도 있겠지만 즐긴다고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유 첫 번째 이런 내부 경제적인 이슈 결혼을 많이 안 하는 건 맞는데 네. 결혼을 많이 안 하면 축의금 낼 일도 없고 네. 그럼 그 축의금 모아서 뭐 하겠습니까? 해외여행 갑니다. 네, 그것도 일리 있습니다. 네. 일리 있고요. 우기지 마, 우기지 마. 예. 근데 그다음에 예? 이제 그다음 또 두 번째 반론은 뭐냐면 예. 그거예요. 그게 무슨 이제 항공사는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항공기를 50대를 예를 들면 내 집에 30대 있는데 네. 50대를 주문했어요. 얘네들이 차곡차곡 들어와서 내가 80대가 됐어. 근데 코로나가 터져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가 터지면 큰일 났겠죠. 큰일 나죠. 이거 보시죠. 이거 난 보시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런 거지. 이게 보통 이제 항공권 20년 빌려야 되거든요. 비행기는. 예. 지금 보시면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이 뭐 2천억 밑에 단기금융 상품까지 해서 3천억 정도 현금이 있는데요. 만약에 코로나가 터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유동성 계약제랑 퉁쳐서 없어집니다. 이건 뭐냐면 선수금이에요. 즉 고객이 보통 2, 3개월 전에 비행기 타기 전에 결제를 해놓으니까 예. 고객 캐시로 3천억이 쌓여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근데 만약 코로나 터지면 다 환불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불해 드리면 사실 제주항공 현금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도 코로나 같은 일이 또 발생하기 쉽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일단 지구 온난화가 심하니까 그리고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차입금 3천억 있잖아요. 예. 얘가 이제 유동부채란 말이죠. 1년 안에 차입금 3천억은 일단 갚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유동성 리스 부채가 이제 한 1,000억 있으니까 비행기 빌리는 비행기 빌린 거 1년치가 1,000억이란 말이죠. 예. 1,000억 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차입금이랑 유동성 리스 부채에서 4,000억인데 코로나가 만약에 터지면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2020년이나 21년에 영업 손실을 3,000억씩 받거든요. 네. 일단 당장 갚아야 되는 거 4,000억, 2년 동안 영업 적자 3,000억 해서 제주항공은 일단 1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비행기를 30대였다 50대를 들린다. 예. 그럼 1조가 아니라 2조, 3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네. 코로나가 또 터진다는 가정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터질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5년 안에 뭐가 또 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왜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뭐 원인이야 뭐 복합적이겠지만 그 안에 뭐 인플루엔자든 뭐든 하여튼 큰 것들이 몇 년에 한 번씩은 터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고 하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진짜 또 하나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졌다. 그럼 뭐 박쥐가 아니라 어디 뭐 돼지에서 뭐가 생겼다. 근데 그게 또 왔다 하면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약한 게 이게 그게 오면 2조짜리인 거고 1조 2조짜리인 거고 좀 약한 게 와서 1년짜리가 왔네. 그래도 뭐 한 몇천억은 손실 봐야 되니까. 야. 그러려면 이제 이거를 감당할 만큼의 자금이 없으면 예. 항공 사업을 하기가 되게 어렵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되게 리스크가 큰 사업이다. 그러니까 막 돌진을 해가지고 항공권 빌렸는데 정말 뭐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근처에서 전쟁이 일어나 그래서 막 적자를 이렇게 되면 진짜 수천억 단위로 적자 보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니면 괜히 공격 전술을 썼다가 말짱 꽝이 될 수도 있다. 네, 공격 전술을 안 주면 예. 점유율이 낮아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예. 그래도 이제 약간 요즘에 티웨이랑 이제 제주항공이 딱 극명하게 갈라지는 게 예. 티웨이는 요즘에 이제 공격 버튼을 눌렀어요. 아까 아까 유럽 간다고 했잖아요. LCC가 유럽 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공격 버튼이에요. 예. 네. 왜냐하면 원래 한 개의 기종만 운용해야 되는데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것 자체가 그러네. 일단 고정비 볼륨을 그러네. 일단 크게 늘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아시아나에서 줄 거니까 유럽 4개 노선 줄 거니까 거기서만 해도 매출에 몇천억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믿고 어느 정도 플러스 내 거 해가지고 내가 유럽을 한번 뚫어보겠다. 근데 그게 만약에 잘 돼가지고 경기도 막 화랑이고 막 우리가 막 해외도 많이 놀러 가고 막 물류가 막 터지고 막 이러면은 잘 되는데 근데 갑자기 뭐 한국 경제에 큰 위기가
막 부동산이 막 폭발하고 막 환율 막 들어오고 환율 올라가고 막 유가 올라가고 막 갑자기 막 이래 버리면 공격 버튼을 눌렀던 게 마이너스 적자 수천억으로 넘어올 거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주항공 뭘 하고 있냐 예. 물어보면 이제 요걸 보시면 이제 제주항공은 됐고 우리는 일단 하던 거 이 장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하던 거 할 거야. 우리는 지금 보잉 737-800을 쓰고 있는데 예. 보잉 737-8로 바꿀 거야. 이걸 쓰면 연비가 15% 좋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연비가 15% 좋아지면, 그러니까 지금 요거 지금 2대 들어왔거든요. 얘를 이제 50대 주문해 놨으니까 요거 38대 없어지면서 그걸로 이제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얘네 계약 기간 끝나면 점점 없어지면서 보잉 737-8로 바꾸면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서 기종을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한다면 기종 이제 737-800 뭐 NG라고 하는데 세부명은 예. NG가 100이라고 치면은 우리는 이거 737-8로 바꾸면 86으로 운영비가 86으로 줄어든다. 14%가 절감된다. 그러면 우리가 가격이 똑같다고 가정하에 영업이익률이 예를 들어서 10%면 우리 영업이익률 24%까지 가능하다. 물론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겠지만 어쨌든 내실 다지기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하던 것만 할 거고 거기서 내실을 다질 거야. 신규 기종 바꿔가면서 할 거야. 고 TUA는 아니야. 우리는 아시아는 다 됐어. 이제는 갈 거야. 유럽으로 갈 거야. 그래서 두 회사의 어떤 이제 귀추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 예. 전략이 다르구나. 전략이 다르고요. 그래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항공이나 TUA나 그 항공사 IR 자료 보면 이런 것 웬만하면 다 있어요. 그래서 네. 보면 추세만 보면 돼요. 여기는 2022년에 탑승률이 국내선 95%, 뭐 92%로 떨어지긴 했지만 이제 90%대가 꼭 나오고요. 네. 그다음 국제선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막 40% 코로나 때 40% 나왔는데 이제 90%가 나오는 달도 있고 86%로 꽤 높은 가동률이 나온다. 거의 다 채우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항공사가 앞으로 잘 될 거냐 못 될 거냐를 보려면 예. 얼마나 이 ASK가 차근차근 늘어나는지, 그 ASK가 늘어나면서 탑승률이 안 망가지는지, 그 일드라고 되어 있는 이게 키로당 단가거든요. 예. 키로당 단가가 얼마나 안 빠지는지, 요런 것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 느낌이고요. 그다음 쭉 아마 이제 TUA까지 좀 설명드리면서 한번 네.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뒤에 보시죠. 그런 상황에서 고 버튼, 이제 공격 버튼을 누르는 TUA는 어떠하냐 생각을 해보면, 근데 TUA도 좋죠, 당연히. 여기도 이제 적자가 크게 보고 있다가, 이제 당연히 1.3조 매출 원가 81%, 영업이익 10%에서 영업이익 1,390억. 예. 비슷해요. 비슷하네. 원가율도 비슷해요. 비슷하고, 그러니까 예. 이런 거 보면 항공사는 비슷하구나. 진짜 다 거기다. 이게 뭔가 회사마다 이게 편차가 차이 안 난다. 야, 진짜 밥에서 아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임금 동결. 네, 뭐 1% 이런 거. 2% 아끼는 게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밥 아끼고 뭐 아끼고 하는 게 유럽이 31%, 노무비에 가서 여기서 조금씩 아끼는 거고, 그리고 다른 데들 다 합쳐 보면 제주항공도 80%, 뭐 TUA도 81%, 대한항공 80%, 그러네. 유일하게 에어부산만 76%. 조금 이익 남겼네. 에어부산 좀 잘 남겼어요 이번에. 근데 에어부산도 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티켓이 비싸네. 예.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항공사는 일단 거기다 견적 나오는 회사다. 그 대신에 뭔가 사건, 사고가 터지면, 이제 변동성이 커서 하방이 많이 열려있는 회사다. 근데, 그래도. 상방은 잘 안 열리는 게 마음 아프다. 근데 생각보다 상방이 또 나쁘지가 않은 게 뭐냐면 TUA가 지금 뭐 영업이익 1,390억이잖아요. 예. 시총이 지금 한 6천억 가까이 된단 말이죠. 참고로 이 회사 최대 주주가 예림당이라는 출판사예요. 예. 출판사예요? 그 Y라는 그 아이들 그 책 네, Y 시리즈. Y 시리즈 내는 예림당이 최대 주주인데요. 네. TUA를 얼마 인수했냐면 이제 2012년인가 13년에 70억 주고 인수했습니다. 대박. 70억이면 웬만한 아파트 몇 채면 되는데. 70억 주고 저걸 인수했다고요? 10년 전에 70억 주고 인수했어요. 근데 시총이 지금 6천억이에요. 괜찮지 않습니까? 70억에 판 사람은 누굽니까? 뭐 토마토 저축은행. 어려워서 팔았겠지만
근데 살 사람이 그렇게 없었나 보네. 왜냐하면은 항공사는 기본적으로 부채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액면가만 보면 싸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 인수하고 나면 딸려 있는 빚이 수천억인 거야. 빚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회사가 잘 없는 거죠. 70억이면 Y 시리즈만 팔아도 70억. 그러니까 Y 시리즈 팔아서 지금 항공사를 산 거예요 지금. 그래서 6천억짜리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런 거 보면 항공사가 생각보다 괜찮은 투자처인 게 약간 그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거든요. 지렛대 효과라고 하거든요. 작은 자본으로 큰 회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부채로 하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회사는 그만큼 부채 비율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 야, 니네 부채 비율 뭐 너무 많아. 1000%인데 뭐 2000%인데 대출 안 해줘 이래 버리거든요. 이제 근데 항공사는 부채 비율을 왜 2000% 3000% 갈 수 있느냐? 그 부채 중에 상당 부분이 금융 리스 부채여서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비행기를 들여오면 리스가 같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산을 늘리는 데 있어서 원래는 일반적인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빚을 지고 내지는 부동산 담보로 빚을 지어가지고 공장을 짓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그래봐야 담보율을 한 8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00억짜리 자산을 살려면 차입금 800억밖에 못 가져오니까 내 돈은 200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금융 리스는 딱 이제 그대로 담보가 그냥 그대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1000억짜리 비행기를 사더라도 금융 리스 부채 1000억 나중에 천천히 갚을게. 물론 이자율은 조금 세지만 그거 내가 굴려가지고 영업이익 계산 나오니까. 그러니까 빌려주는 사람도 계산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어차피 여기서 그로스업해서 티켓 가격 받을 거 아니냐. 안정적인 이제 거래처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금융 리스를 허용을 해주는 거죠. 왜 비행기가 있으니까. 저 회사가 망해도 비행기는 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은 자본으로 지렛대 효과를 이용해서 큰 회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설비 투자하는데 내 돈이 꼭 필요하지 않군요. 그렇죠. 미래에 내가 벌어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망할 때는 그런 회사는 특징은 망할 땐 크게 망합니다. 레버리지가 크니까. 왜 내 자본 얼마 안 넣고 시작했으니까. 그 여러 사람이 같이 망하는 거네. 그렇죠. 비행기 빌려준 사람, 빌려준 사람도 망하고. 먹을 땐 내 돈, 네. 망하면 사회가 같이. 네, 그러니까 예림당이 지금 뭐 TA 뭐 40%인가 들고 있는데, 뭐 어떻게 70억 넣어가지고 어째 6천억짜리 회사에 지금 40% 들고 있는 거니까, 되게 괜찮은 투자처죠. 그런 거 이게 약간 기간 짧은 보험회사 같은 거네. 계속 비행기표를 파니까. 돈이 먼저 들어오는 사업이네요. 맞아요. 2, 3개월 전에 들어오니까 사람들 돈을 먼저 쓰고 물건을 사다 와서 나중에 팔고 나서 정산하는 이런 건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돈이 자꾸 많이 필요한데 이건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죠. 비행기는 외상으로 들어와. 그렇죠. 티켓은 먼저 팔아. 돈은 먼저 들어와. 워렌 버핏이었으면 그걸로 투자를 했어. 야. 그래서 워렌 버핏이 코로나에 항공주 투자했다 물렸잖아요. 항공주는 유일하게 딱 하나 먼저 판 티켓을 비행기를 못 뜨게 되는 일만 없어지면 되는데 코로나만 안 터지면 이게 견적이 나오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적자는 웬만하면 안 나는 거죠. 그렇죠. 코로나가 터지니까 적자구나. 전 세계로 비행기가 안 다닐 거를 그러니까 9.11 테러 때도 며칠만 못 다녔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를 누가 상상했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사건에 따라 변동성은 꽤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 이제 우리나라 이제 많은 이제 그 LCC들이 일본을 제일 많이 갔는데 만약에 뭐 일본이랑 뭐 그때 뭐 외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 뭐 일본 불매한다 이러면 갑자기 안 가버려. 바로 꺾여요. 아무도 안 가. 그러면 적자 수천억 그냥 쌓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은근히 또 10년 주기로 보면 은근히 몇 번씩 일어난단 말이죠.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감당할 만한 일단 체력은 좀 본사에서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그 은근히 또 유상증자를 또 잘 받아요. 이제 항공사들이 이제 대부분 다 상장사거든요. 유상증자 하면은 청약률이 막 한 20대 1 나와요. 왜냐하면 주주들이 봐도 가닥이 나오거든. 이거 지금 저평가인데. 이거 경기 좋아지면 어차피 이거 영업이익률 10% 20% 나오는데. 어렵지 않은 사업이니까. 생각보다 이제 유상증자하면 성공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엔간하면 리스크하긴 하지만 또 은근히 해볼 만해. 되게 재밌지 않아요? 리스크하지만 안정적인 비즈니스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10%가 작은 이익률이 아니네요. 그쵸?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다는 걸 생각해보면. 그럼요. 비행기 하나 되면 이거에 따라 막 수백억, 수천억씩 매출액이 늘어나니까 비행기 한 대에 따라. 나는 뭐 어쨌든 보잉에 전화해서 50대 주세요. 근데 30대 왔다가 물론
팔아야 되죠. 그 안에 또 노선을 어떻게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전략을 잘 세워야 되겠지만 그 밸류에이션에만 내가 자신이 있고 노선 잘 그러니까 어쨌든 부동산도 땅을 잘 골라야 되잖아요. 돈이 별로 없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 그렇죠. 그래. 괜찮아요. 우리도 하나 살까? 70억이면 한번 70억이 없긴 어디 없습니다. 항공사 어디서 뭐 이렇게 한번 하는 야, 의외로 얼마 안 하네. 일단 Y 시리즈를 만들어 우리도. 그래 Y 시리즈부터 만듭시다. 네.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이 그럼 향후에 제주항공이 잘 될까, 티웨이가 잘 될까 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제 예상대로 경기도 좋고 사람들 막 우리 이프로님 말대로 사람들 막 여행도 많이 가고 하면은 티웨이가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중간에 뭐 코로나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신종플루 정도 터지고 뭐 이래저래 하면은 그러면 제주항공이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망한 회사들 몇 개 줍줍하면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는데 티웨이가 비행기를 더 빨리 늘리고 있어요. 비싼 걸 늘리고 큰 걸 늘리고 유럽 있죠. 유럽 멀리는 안 늘려요. 간다니까 이프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멀리는 안 가. 힘들어. 그런 힘들고 힘들게 멀리 간 만큼 그렇게 새롭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다 거기가 거기 같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약간 안 갈라나? 그래서 딱 그냥 동남아, 일본 예. 가까운 멀리 가봐야 블라디보스톡에 몽골까지고요. 북쪽은 아래쪽으로는 그냥 인도네시아도 잘 안 갈 것 같고. 그걸 아니까 이제 LCC들도 다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일본으로 계속 출항하고 지금 매출 비중 요거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33%가 일본, 위에가 동남아거든요. 동남아 아니면 일본이구나. 그렇죠. 동남아 33%, 딱 저기만 간다니까. 일본 33%. 여기 티웨이도 이제 여기 위에가 일본인 거. 일본 34%, 동남아 예. 35%. 그러네요. 에어부산은 이제 일본이 42%. 일본이 42%, 동남아가 3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제가 이 3사 중에 에어부산이 손익이 괜찮다고 했거든요. 일본이 좀 터졌는데 일본 비중이 많아서 예, 그렇구나. 그쵸. 그게 왜 그러냐? 이거 보시면 나와요. 부산도 가까워서. 왜냐하면 이제 9천만 명에서 국제선 여기서 6,800만 명으로 줄었는데 네. 뭐에서 제일 많이 줄었냐면 중국이 많이 줄었어요. 예, 중국이 이제 오프닝이 좀 늦었죠. 23년에. 예. 그래서 중국 많이 못 갔고 근데 일본은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 늘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전체 여객 수는 24% 줄었는데 유달리 일본, 미국만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했단 말이죠. 근데 공급은 줄은 상태에서 수요는 이제 코로나 이전보다 늘었으니까 일본이 지금 어떻게 보면 황금 노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에어부산은 일본 비중이 높으니까 딴 데 로스가 적은 거네. 그렇죠. 로스가. 가동률도 높고 단가도 높고 그러면 영업이익 터지고 예, 약간 그런 느낌. 그러면 결국은 이제 잘 찝어야 돼. 그럼 어디 갈까? 이제 LCC들은 중국을 가야 되나? 아니면 아시아에 좀 몽골 같은데 저평가된 데를 또 발굴해야 되나? 이런 거 이제 좀 딱따먹기 하듯이. 이제 여기서 티웨이는 유럽을 배팅한 게 유럽 봐라. 아직 35% 빠져 있다. 여기는 이제 올라갈 길이 많다. 배팅을 하는 게 이제 유럽은 얼마든지 더 갈 수 있다. 그럼 보는 거죠. 야, 근데 진짜 나 네. 저가 저도 말레이시아 갈 때 저가 네. 항공 맨날 타는데 네. 진짜 힘들어요. 좁아가지고. 네. 그 말레이시아 가는 6시간 걸리거든요. 네. 진짜 힘듭니다. 6시간. 근데 유럽까지 저 좁은 저걸 타고 간다고? 네. 고령화 사회에서 유럽은 어. 못 가는 곳입니다. 너무 힘든데 그거 나 6시간 네. 죽을 것 같은데. 차라리 나는. 유럽이 오라고 해야지 우리가 유럽을 가면 안 돼. 그 좀 유럽이 와. 좋은 걸 타고 가야지. 저거 싼 네. 걸. 와, 저 어떻게 타고 가지? 그래서 요즘에 약간 에어프레미아가 좀 주목받긴 해요. 저도 안 타보긴 했는데 예, 그건 뭡니까? 비행기 에어프레미아? 5대 있는 항공사예요. 네. 불과 5대? 5대. 야. 불과 이제 시작한 지 1, 2년밖에 안 됐어요. 여기 실적 한번 보시죠. 에어프레미아가 이제 2022년에 신규로 시작한 것 같아요. 여기 매출액 500억밖에 안 되는 거 보니까. 네. 요게 이제 3,750억이 되고 영업이익이 이제 184억이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5대 있는데 미국 가는 비행기예요. 미국도 가고 뭐 가는데 주로 이제 길게 가는, 그러니까 향수거리가 긴 애들, 덩치 큰 애들만 5개를 사온 거예요. 신기하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하겠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LCC 하면 이제 알잖아, 이미지 알죠. 피곤하고 좁고 막 어차피 막 힘들어, 막. 그걸로 10시간 가라고 하면 나 도저히 못 가겠고 막 그러잖아요. 예? 애초에 큰 비행기 사가지고 어. 이제 의자 간격도 조금 밀리고요. 어. 그 대신에 비즈니스랑 퍼스트를 없앤 다음에 어. 이코노미랑 프리미엄 이코노미를 붙였어요. 예.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뭐냐면 의자 간격이 좀 먼 거. 어.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그 비상구 앞에 자리. 예, 예. 그런 거. 여기서 여기까지는 비상구 앞에 자리처럼 긴 거야.
가격 좀만 더 받으면 요즘 LCC는 그거 예. 따로 팝니다. 그거 비상구 앞자리. 예, 그거. 따로 파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어차피 우린 LCC니까 이제 뭐 이코노미 비즈니스 다 날려버리고 그거 그것만? 비상구 자리 앞에 여기까지 비상구 자리 여기까지 이코노미인데 그래도 좌석은 그래도 우리는 대한항공보다는 널찍하게 뺐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약간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야. 그래서 여기도 이제 좀 주목할 만한 회사긴 해요. 아. 왜냐하면은 예. 항공회사가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진입이 어려워요. 이 허가 비즈니스다. 약간 그렇지, 국가 그렇겠네요. 기관 산업이다 아, 보니까 그렇겠네. 아무나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겠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네. 진정성이 있는지 돈은 네. 있는지 뭐 노하우는 있는 경험은 이런 걸 다 본단 말이야. 예. 근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들어가기가 힘든 대신에 한 번 들어가면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기가 되게 괜찮아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그래서 에어프레미아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요즘 기다리고 있는 게 예. 이제 그 아시아나항공 이제 화물항공 요즘에 이제 매물로 나왔거든요. 그거 이제 입찰 들어가고 있는 세 팀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이제 좀 있으면 막 이제 승인 나오면 아시아나 뭐 미국 노선도 또 팔으라고 할 거거든요. 그거도 이제 또 기다리고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채우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커지는 회사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 제가 지금 저희가 정시에 시작 안 하다 보니까 시간이 헷갈리는데 지금 네. 거의 다 끝내야 되는 시간인 거죠. 끝내갑니다. 슬슬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면 LCC 특히 항공사가 큰일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위가 위는 어떻게 열어야 되냐. 그러게. 일단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잘하는 수밖에 없고 어떻게 그나마 잘해요? 잘하는 데를 찾아보자라고 해서 찾아보면 네. 이 해외 이제 두 가지 사례 찾아봤는데 하나가 어떻게 잘해야 되나? 잘하는 건 뭐냐? 인디고. 인도. 어? 인디아항공은 거의 제가 찾아본 회사 중에 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우상향하고 있는 회사가 인디고 항공이에요. 오. 왜? 인도니까. 그냥 인도 어. 주식이 오르면서 같이 올랐네. 주식이 오르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출국 횟수가 늘어났어요. 요즘 그래 예. 인도가 소득이 늘어나면서 해외 여행 많이 간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아까 제주항공 50대 주문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500대를 주문합니다. 이야 사이즈가 다르구나. 사이즈가 뭐 몇십 조짜리를 그냥 한 방에 빨리 내놔. 우리 지금 비행기 없어 죽겠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 여기도 LCC예요? 여기도 LCC죠. 왜냐면 인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싸야지 사람 탈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하나는 일본이 요즘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일본 항공. 일본이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내려갔다가 훅 꺼졌는데 그래도 꺼진 다음에는 약간 이제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게 물론 경제가 좋아서도 있고 하지만. 모두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엔저가 크긴 큰 것 같아요. 엔저가 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일본 엄청 많이 가잖아요. 항공사도 좋고 뭐 그런 상황에서 여기는 은근히 내수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일본 내에서. 우리는 내수는 사실 거의 필요 없고 이제 국제선이 되게 중요한데 예. 여기는 딱 봐도 인터내셔널 패신저랑 도메스틱 패신저 비교해 보면 코로나 이전에도 도메스틱이 더 컸어요. 내수가 더 컸어요. 일본은 역시 1억 명의 땅덩어리도 길쭉하고 하니까 예. 비행기 타기가 좋아요. 내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깔려 있고 여기도 똑같아요. 영업이익률 10%. 약간 이제 공식 같은 거. 그러네. 항공사는 그냥 영업이익률 10%, 매출액 뭐 20조에 영업이익이 뭐 22조. 그냥 여기 10%. 이게 해외 비중이 낮으면 훨씬 안정적인 비즈니스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면 내수에서는 계속 이제 어쨌든 뭐 코로나여도 코로나 해도 다녀가지고 내수에서는 다닐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그래도 확장성을 위해서는 이제 해외도 가긴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일본 항공사를 왜 찾아봤냐면 일본 항공사 이제 일본 회사가 되게 좋은 게 제가 예전에 몇 가지 사례에서도 말했지만 IR 자료를 잘 만들어요. 잘 만들어. 아주 장인 정신으로. 그러니까 도대체 저도 찾으면서 항공사의 다음 스텝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항공사는 그 도대체 뭘 잘해야 돼? 막 머리가 아픈데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지. 이제 우리는 이제 2024의 키로 보고 있는 테마가 뭐냐면 포커싱, 그러니까 유닛 프라이스를 유지하거나 상승시킬 거야. 퀄리티를 높여서 예. 비싸게 팔 거야. 비쌀 거야. 비싸게 그리고 팔아. 카고 비즈니스, 화물 사업도 이래저래 합병하고 해서 잘 할 거야. 예. 그리고 이제 플릿이 이제 비행기를 플릿이라고 하거든요. 네. 비행기랑 사람을 롱타임으로 아주 잘 확보를 할 거야. 되게 뻔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항공사는 예스복스 철저하고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전일본 공수 같은 경우가 여기가 지금 일본의 제일 큰 항공사거든요. 예. 잘이 아니에요. 재팬 에어라인보다 여기가 큰 회사인데 네. 여기가 잘하는 게 그거거든요.
사고 한 번도 안 내고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퀄리티 좋게 서비스 유지하고 맛있게 밥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비싸요. 그래서 항공사가 어. 직원들 사이에 군대식이구나. 네. 이게 무슨 창의성이 필요한 비즈니스가 아니다 보니까. 사고 안 나는 게 제일 네, 중요해. 사고 안 나고 어디 뭐 이렇게 블랙 컨슈머 잘 케어하고 대부분의 사람들 밥 맛있게 먹고 좋게 기분 좋게 가면 되게 미묘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인도네시아를 갈 건데 뭐 티웨이를 갈래 뭐 제주항공을 갈래 했을 때 그래도 내가 그때 제주항공 가면서 그때 밥 맛있게 먹었는데 근데 저희가 5,000원 더 비싸 그래도 난 저기 갈래 하는 게 약간 미묘하지만 거기서 1% 2%를 만드는 거예요. 진짜 뭐 특별한 게 없는. 그때 뭐 이스타를 탔는데 비행기가 흔들렸어. 그러면 이제 아웃인 거고 여기 약간 이제 그런 되게 차이들이 모여서 이제 전일본 공수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이제 디테일을 만들어서 다른 데보다 비싸지만 매출액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 구조를 만든 거예요. 조금 더 비싸게. 야, 그 말은 기본기만 있으면 망하지도 잘 않는.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기본기를 갖추면서 리스크에도 대비를 하면 그런 재무적인 전문성도 있으면서 오퍼레이션도 잘하면서 직원들 퇴사도 잘 안 하면서 투자 유치도 잘 하면서 들어보니까 네. 매력적이지가 않네. 항공 비즈니스가 별로 업사이드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업사이드가. 근데 보통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가 또 새롭게 뛰어드는 사람도 별로 없고 경쟁자들도 다 고만고만해요. 뭐 어디는 그러다 보니 그냥 열심히 하면 그냥 열심히 하면 한 10% 20% 먹고.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코로나가 혹시 또 터지면은 항공주를 사면 되겠다. 왜? 어차피 결국은 항공은 올라가니까. 다시 가요. 그 비행기들이 어차피 항공은 다시 가. 그러니까 어차피 잠깐 꺼지더라도 안 망하거든요. 웬만하면 이제 가닥에 나오니까 자본 확보하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항공, 호텔 이런 것들은 이게 잠깐 이게 가닥이 나오는 그러니까 뭔가 예측이 망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막 이번에 망할지도 몰랐어. 그쵸. 방만하게 경영하고 이게 이것저것 항공 외에 이것저것 사업하고 쓸데없이 투자 많이 하는 회사들은 잘 망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좀 쫀쫀하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위에 주주도 좀 이렇게 유상증자 빠방하게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러면 저기는 무조건 회복한다. 그러니까 아까 그 주가도 플럭테이션 보면 2배, 3배 이상씩 튀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안정적으로. 뭔가 하나가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떨어지면 안 망할 것 같은 항공사를 사면 2-3배 정도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LCC가 재밌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이프로님 얘기처럼 우리가 해외 여행 많이 가면 역시 또 수혜 또 같이 입을 거 아니에요. 물론 공급이랑 같이 봐야겠지만 그런 거 보면 계산이 잘 나온다. 위험하지만 계산이 잘 나온다. 모르겠어. 네. 짜잘짜잘한 거 잘하면. 네. 항공에서 업사이드 없는 거 갖고 그냥 지루한 비즈니스 갖고 좀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 유튜브를 해요? 지루해. 그래서. 네. 유튜브보단 낫습니다. 네. 항공사 비즈니스. 거기 레버리지라도 있네. 네. 여기는 뭐다 레버리지도 없어. 그래서 결론 결국 이제 마지막 텍스트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예.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항공사는 리스크가 크지만 안정적인. 그러니까 이게 반대말이잖아요. 아이러니하네. 리스크가 크지만 안정적인 비즈니스예요. 예. 외부 변수의 영향 맞지만 잘 버텨낼 수 있으면 큰 매출과 안정적인 수익 따박따박 가져갈 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고 결국은 이제 경쟁 심하긴 해서 경쟁이 너무 심하면 누군가 또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또 70억에 사갈 거예요. 그러면 또 70억에 사간 사람은 또 안정적인 비즈니스 하면서 또 승자가 될 거예요. 야.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변수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국영수 잘하면 시간 잘 지키고 사고 안 내고 고객들 만족시키고 하면은 장기적인 우상향할 수 있는 비즈니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면서 재밌는 특이한 저는 티웨이 항공을 산업이다. 인수한 저분이 무슨 출판사? 꿰뚫는 해안이 있는 사람이구나. 네. 인사이트가 네.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분이 했던 Y를 만들어? 출판사도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성인용 Y를 한번 좀 만들어 보자. 네.
그런 식으로 와, 와 이거 대박난 아이템인데 그거 그럽시다, 엄청 우리. 잘 팔렸는데. 나중에는 뭐 언더스탠딩 항공도 하나 보는 걸로. 네. 저희가 일단 Y부터 먼저 만들어서 일단 그럼 하면 75을 되겠네. 만든 다음에 언더스탠 항공사 나중에 이제 저가로 떨어지는 거 만약에 우리가 인수해서 그 화면에다가 우리 거 계속 틀어주고 그럼 컨텐츠 안 사도 되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 구독자 뭐 시너지 있네. 이게 하면서 심심치 않게 유튜브에 언더스탠드 계속 틀어주면서 그러니까 똑똑해지면서 지루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같이 시너지 할 수 우리 있는. 미주도 갈 수 있어 그러면. 네. 비행기 안에서 언더스탠딩 보고 싶다고? 네. 꿈은 예, 꿈은 꿈은 꺼야죠. 크게, 네, 꿈은 크게 꺼야죠. 생각해야 될거 아니, 뭐, 아닙니까? 아니 뭐 출판사도 사는데. 그래. 제가 언제까지 노예 계약하고 있으려고 네. 있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꿈을 꺼보는 걸로. 사업부터 제대로 잘해보는 걸로. 네. 예, 알겠습니다. 예림당보다는 성심당이 더 좋은 거라고. 예. 자, 파인더스 이재용 회계사님, 늦은 시간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